자, 여러분, 국가는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아니면 그냥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겨우 붙잡고 있으려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은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국가의 목표가 인간을 완성시키는 거냐,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질서만 유지하면 되는 거냐.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두 사상가의 세계를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길로 이끄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여기에 인류 최초의 국가 설계자라고 불러도 좋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이죠. 그는 아주 위대한 이상주의자였어요. 완벽한 국가라는 청사진만 있다면 그 안에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플라톤의 생각은 아주 간단한 비유에서 시작해요. 정의로운 국가는 뭐냐? 바로 정의로운 인간의 영혼을 그냥 크게 확대해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가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처럼 국가의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착착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를 딱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마치 사람처럼요. 자, 우리 몸의 머리에 해당하는 통치자 계급. 이들은 이성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요. 그 다음 심장이 있는 가슴에 해당하는 수호자 계급은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해당하는 생산자 계급은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면서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죠. 이 세 부분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낼 때 바로 그때 국가는 비로소 정의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국가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힘센 왕? 아니면 용맹한 장군? 혹시 돈 많은 부자? 플라톤의 대답은요, 진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철학자라는 거예요. 왜냐? 오직 진리가 뭔지, 선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닙니까? 결국 플라톤에게 국가는 그냥 세금 걷고 법 만드는 그런 단순한 기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랄까, 시민들을 더 나은 인간으로 키워내는 하나의 거대한 학교 같은 거였죠. 그리고 정의라는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플라톤이 그린 아름다운 청사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8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엄청난 충격과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국가가 인간을 완성시킨다고? 지금 당장 살아남기도 힘든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완성의 대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플라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멋진 청사진을 들고 이상적인 국가를 설계한 게 아니라 이 무너져버린 세상의 폐허 위에서 인간과 국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바라본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랑 게르만족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이죠. 바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실 두 개의 도시에 속해 있다고 봤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도시는 아니고요. 하나는 자기애,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친 지상의 도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영원한 평화를 꿈꾸는 신의 도시. 우리 모두는 이 두 도시 어딘가에 발을 딛고 뒤섞여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국가는 대체 뭘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국가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멋진 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인만의 끝없는 죄성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시나마 막아주는
아주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방파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거인을 한 무대 위에 올려놓고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야, 정말 한눈에 차이가 딱 보이지 않나요?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이 땅 위에 완벽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낙관적이죠?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원죄라는 한계를 먼저 봤기 때문에 지상의 국가는 그저 악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한쪽은 완성을 꿈꿨고 다른 한쪽은 붕괴를 막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 이야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의 시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아주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요, 서양 정치 사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환점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국가를 인간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프로젝트로 보던 고대의 낙관적인 이상주의에서 인간의 결함과 불완전함을 그저 관리하는 도구로 보는 현실주의로의 대전환. 바로 이 변화가 그 이후 1000년이 넘는 서양의 역사를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플라톤의 후예들이 보이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 세상이 더 나빠지지는 않게 최소한의 질서라도 유지하려는 아우구스티노스의 후예들이 보이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재밌게 잘 봤네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근거로 플라톤의 국가관과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근거로 어거스틴의 국가관을 비교해 본 거죠. 물론 가장 궁극적인 국가관을 비교했다기보다는 현실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상의 국가의 의미가 뭐냐, 이걸 비교해 본 거죠.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쓴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에 정의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강한 이상주의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쓴 거죠. 그리고 국가는 본질적으로 즉 인간을 구원해내는 도구,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장시켜내고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다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사항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즉 플라톤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를 인간이 떠올리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실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일 뿐이다 라고 본 거죠. 지상의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통과의 과정일 뿐이고, 따라서 지상의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즉 영적인 전쟁들을 인간 개인이 싸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말하자면은 공공의 룰을 만들어주는, 즉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장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이제 현실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치적인 현실주의자. 플라톤이 정치적인 이상주의자라면 어거스틴은 정치적인 현실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네요. 글쎄요,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런 것을 여기다 붙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꽤 잘 정리가 된,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하고 싶은 어거스틴과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네요. 잘 들어봤네.